부산 북항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번져나오고 있었지만 아직 어둠이 바다와 부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이 터미널 정문을 지나갑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왼손에는 투명한 라미네이팅 처리된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은영은 체크리스트 한 모서리에 돌풍 가능이라고 붉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글씨는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은영은 작은 단 모양의 핀을 조심스럽게 제복깃에 달았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작전 지휘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해군 장교들이 레이더 화면 앞에 서 있었고 한 구석에 아이리스라고 적힌 명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최은영, 박민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5세의 현장 반장은 언제나 서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일정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미군이 와요. 칠함대 소속 함정 친선 입항이에요. 회전율 15% 올려야 합니다. 알겠죠?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규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외곽 동선 담당이에요. 속도 살려서 안내하고 뭔가 문제 있어도 일단 흘려보내세요. 민원 들어오면 곤란하거든요. 안전 간격은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은영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영문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규는 그것을 흘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들고 다녀요? 현장에서는 빠른 판단이 전부라고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크리스트 한 모서리에 바람의 각도를 그렸습니다. 정확한 화살표 하나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박민규가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실수 없이요. 느려도 되니까 정확하게만 하세요.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느려도 되니까라는 말에는 어차피 빠를 수도 없으니까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사물함을 닫으며 바랜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장교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미 해군 함정의 친선 입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방송 소리가 복도에 스며들면서 은영은 천천히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풍이었습니다. 현장 브리핑실은 아침 교대조들로 북적였습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오늘의 목표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전율 15% 상승. 박민규가 마커를 들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 칠함대 친선 입항이 있어요. 언론도 올 거고 상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박민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일정표를 흔들며 강조했습니다. 항만청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하루 운영이 평가 자료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평소보다 15% 회전율을 올려야 합니다. 차량 대기 시간 단축, 컨테이너 하역 속도 향상,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전 점검 시간도 단축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본 점검만 하고 넘어가세요. 세세한 건 나중에. 박민규가 화이트보드에 시간표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대기 시간 3분 단축, 트레일러 진입.
간격 30초 단축, 출입 게이트 체크 시간 1분 단축. 이렇게 하면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 간격을 줄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박민규가 은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영 씨, 당신의 신중함은 인정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손님들이 오는 날이에요. 체면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오는 날일수록 더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박민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느리면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곤란해져요. 특히 미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면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직원 몇 명이 박민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은 은영의 의견에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대성, 50대 중반의 베테랑 크레인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말씀도 맞지만 은영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날씨가 불안정해서 바람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더욱 경험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거죠. 박민규가 빠르게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속도도 중요해요. 윤지우가 은영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영 씨, 그 체크리스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어가 많이 적혀 있던데. 은영이 라미네이팅된 체크리스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윤지우가 그것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자세하네요.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도표들은 뭐예요? 윤지우가 가리킨 곳에는 바람의 각도와 속도에 따른 안전 기준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류와 파고까지 고려한 복합 차트였습니다.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데요. 이런 용어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크리스트를 다시 받아들고 풍향 화살표를 또 그렸습니다. 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민규가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각자 담당 구역으로 가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특히 고객들이 오면 웃는 얼굴로 빠르게 안내하세요. 영어 못해도 몸짓으로라도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면 돼요. 박민규가 은영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최은영 씨는 외곽 동선 담당이에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평소 속도로 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윤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곽 동선이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컨테이너 트레일러들이 회전하는 구간이고 지게차랑 만나는 교차점도 많고. 아, 지우 씨는 아직 모르는군요. 박민규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 맡는 게 좋겠죠. 복잡한 만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확실하게. 박민규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표현과 천천히라는 말이 결합되면서 은근히 나이가 많아서 느리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김대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외곽 동선이 제일 까다로운 구간인데요. 은영 씨가 거기 맡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은영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익숙한 구간이니까요. 직원들이 각자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은영도 일어서며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풍향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에는 조류의 방향도 추가로 그렸습니다. 윤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은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특히 저 영어 용어들. 나중에요. 은영의 대답은 짧았지만 거절하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민규가 마지막으로 공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미군 관계자들이 터미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해군 고위급도 온다고 하니까 예의 잘 지키세요. 영어로 질문하면 적당히 대답하고 모르면 웃고 넘어가고요. 괜히 복잡하게 설명하려다 실수하지 마세요. 은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적당히 대답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로 흩어지고 있었고 부산 북항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마지막으로 풍향을 확인하고 외곽 동선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체크리스트의 한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미군 방문 의전 변수 고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곽 동선 구역은 터미널의 가장 복잡한 지점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내려진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들이 회전하는 구간이고 동시에 지게차들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은영은 이 구역을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해풍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내내 남서풍이 불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서풍으로 돌아섰습니다. 은영은 즉시 체크리스트에 바람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풍향이 바뀌면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의 운전 패턴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가 들어왔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였습니다. 운전자는 젊은 남성이었고 은영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바람 어때요? 서풍으로 바뀌었어요. 회전할 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가 회전 구간에 들어서자 바람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뒤쪽이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영이 즉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정지. 바람 방향 확인하고 다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당황했지만 은영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바람이 잠시 잠잠해진 틈에 안전하게 회전을 마쳤습니다. 와, 정말 위험했네요. 고맙습니다. 은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크리스트에는 바람 변수 회전 반경 확대 필요라는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은영은 각각의 차량에 대해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한 안전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다른 요원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신중해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밀한 계산에 바탕한 지시였습니다. 윤지우가 무전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영 씨, 거기 상황 어때요? 본부에서는 속도 올리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안정해서 평소보다 간격을 좀 더 두고 있어요. 알겠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박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은영 씨한테 말해. 너무 느리면 안 된다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은영은 무전기를 끄고 다시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이 도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승용차들이 주차 구역에 도착했을 때 안내 요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어로 질문을 받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안내 요원이 손짓발짓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지게차 한 대가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승용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미군 일행을 의식해서 급하게 이동하려다 평소 경로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즉시 행동했습니다. 지게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낸 후 미군 일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계 장교가 안내 요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주 컨테이너 적재 구역이 어디에 있나요? 안내 요원이 어물쩍거리자 은영이 다가가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주 컨테이너 적재 구역은 여기서 북동쪽으로 200m 지점에 있습니다. 노란 선을 따라가시면 3번, 4번 크레인 베이가 나오는데 현재는 3번 베이가 운영 중입니다. 한국계 장교가 놀란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설명이 아주 명확하네요. 혹시 여기 관리자이신가요? 아니요, 교통통제 요원입니다. 차량 진입 안내가 필요하시면 안전한 경로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곧 고위급 분들이 도착할 예정이라서요. 은영이 간단한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일행의 승용차들을 안전한 경로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컨테이너 트레일러들의 동선도 조정했습니다. 한국계 장교가 은영의 정확한 지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네요. 거의 군사통신 같은 느낌입니다. 은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차량들을 안전하게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서풍이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한 대가 회전 구간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뒤쪽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영이 즉시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트레일러 운전자는 미군 일행을 의식해서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정지, 바람 영향각도 조정, 은영이 외쳤습니다. 한국계 장교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트레일러가 안전하게 회전을 마치자 한국계 장교가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 해군 케빈 리 대위입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최은영입니다. 최은영 씨, 방금 상황 처리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혹시 군 경력이 있으신가요? 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케빈 리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은영은 이미 다음 차량을 안내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윤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 미군 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길 안내 요청이었어요. 와, 대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던데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고 체크리스트에 바람의 변화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북서풍, 풍속 12노트, 돌풍 가능. 멀리서 박민규가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과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다시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미군 관계자들이 올 예정이었고 바람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리라는 장교의 시선이 자꾸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부산 북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함정이 입항하면서 터미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진들이 몰려들었고 항만청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민규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역 속도 올려주세요. 회전율 목표까지 아직 5% 부족해요. 특히 외곽 동선, 은영 씨 좀 더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은영은 무전기 볼륨을 낮추고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돌풍과 함께 바다에서 스웰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파고가 평소보다 높았고 부두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해야 했지만 현장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영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풍속계를 보니 초당 15m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 컨테이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펜으로 위험 수준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 한 대가 회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큰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고 운전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특수 화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는 길이라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바람이 강해서 조심해야 해요. 특히 특수 화물이니까 더더욱요. 하지만 트레일러 운전자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과 미군 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좀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뒤에 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미군 분들도. 안전이 먼저예요. 사고 나면 모든 게 더 늦어집니다. 은영이 바람의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서풍에서 갑자기 서풍으로 바뀌면서 돌풍이 불어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바다 표면의 물결 패턴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우가 무전기로 연락해 왔습니다. 은영 씨, 항만청에서 온 관계자가 회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외곽 동선 쪽이. 지금 바람이 위험 수준이에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박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 좀 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상부에서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특히 언론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멀리서 김대성이 크레인을 조작하며 염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오랜 경험으로 오늘의 기상 조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면서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후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스웰의 영향으로 부두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특수화물을 실은 무거운 컨테이너가 관성에 의해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트레일러가 회전하면서 예정된 각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하며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바람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반대편에서 지게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트레일러의 각도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게차가 운반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두 차량이 키스각으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박민규가 상황을 보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밀어. 빨리. 시간 없어.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진들의 카메라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고 미군 관계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압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은영이 즉시 트레일러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고 지게차에게도 긴급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수신호는 확실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단계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일러 정지, 지게차 정지, 두 차량이 모두 멈췄습니다. 은영이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트레일러, 후진 40cm, 40cm요? 그렇게 정확히? 네, 정확히 40cm입니다. 더 많이 후진하면 뒤쪽 차량과 접촉하고 덜 후진하면 회전 반경이 부족합니다. 은영이 체크리스트의 도표를 보며 계산한 수치였습니다. 트레일러의 길이, 컨테이너의 무게,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고려한 정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트레일러가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은영이 손으로 거리를 재며 정확한 지점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15도 회전. 15도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정확히 15도입니다. 더 돌리면 지게차와 접촉하고 덜 돌리면 안전 통로를 벗어납니다. 제가 신호 보내드릴게요. 은영의 수신호에 따라 트레일러가 조금씩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언론진들의 카메라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민규가 조바심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느려. 이러다가. 하지만 김대성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은영 씨 말을 들어야 해. 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하면 정말 큰일 나. 이제 저속으로 재진입하세요. 초당 1m 속도로. 초당 1m요? 네. 바람이 다시 불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특수화물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 속도가 최적입니다. 트레일러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지만 이번에는 안전한 속도였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흔들림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게차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은영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몇십 초가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트레일러가 안전하게 회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게차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날 뻔한 사고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박민규의 지시대로 그냥 밀어붙였다면 특수화물을 실은 두 대형 차량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처음 와서 몰랐는데 여기 바람이 이렇게 세군요. 지게차 운전자도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경험이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찔했네. 40cm, 15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계산하지?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미군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케빈 리와 함께 온 고위급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60대 초반의 여성 장교가 유심히 은영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성 장교의 이름은 리베카 헤이즈, 미 해군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은영의 정확한 수신호, 침착한 판단,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까지 고려한 정밀한 지시를 보며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케빈 리가 그 장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통제 요원입니다. 상황 처리가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거의 군사작전 수준입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은영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정확한 수신호, 침착한 판단,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까지 고려한 정밀한 지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달린 작은 단 모양의 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베카 헤이즈의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리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섞여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규가 당황한 표정으로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 씨, 방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회전율이, 시간보다 안전이 먼저 아닌가요? 사고가 나면 회전율은커녕 터미널 전체가 마비됩니다. 박민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상황에서 은영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진들과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지우가 무전기로 연결했습니다. 은영 씨, 괜찮으세요? 방금 긴급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해결됐어요. 모든 차량 안전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은영 씨가 아니었다면 모든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다른 직원들의 안도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날 뻔한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체크리스트에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돌풍스웰 복합 상황 단계적 대응 성공, 그리고 바람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미군 고위급 장교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 장교인 리베카 헤이즈의 시선이 계속 은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케빈 리가 리베카 헤이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분에 대해 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어. 저런 정밀한 상황 처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오후 4시 부산 북항의 공식 환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관계자들과 한국 항만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통역사가 갑작스럽게 몸살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장에 작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박민규가 무전기로 긴급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영어 가능한 직원 있나요? 통역사가 안 와서 급하게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요. 몇몇 직원들이 응답했지만 모두 간단한 회화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우가 무전기로 제안했습니다. 은영 씨는 어때요? 아까 미군 장교들과 대화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던데요. 은영 씨가? 정말요? 박민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은영이 영어를 그 정도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부탁해보죠. 박민규가 은영에게 무전으로 연락했습니다. 은영 씨, 혹시 임시 통역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시설 안내 정도만요. 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단한 안내만 할게요. 환영식장 근처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터미널 시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하역 시설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리베카 헤이즈 준장이 케빈 리에게 말했습니다. 선박 입출항 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특히 대형 선박의 동선 통제 방식을. 케빈 리가 한국 측 관계자에게 질문을 전달했지만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은영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케빈 리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최은영 씨, 좋은 타이밍이에요. 준장님께서 선박 동선 통제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은영이 리베카 헤이즈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며 은영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질문했습니다. 부산항의 대형 선박 입항 시 교통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은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입항 72시간 전에 사전 신고를 받습니다. 선박의 크기, 흡수, 화물 종류를 확인한 후 최적 접안 부두를 배정하고 예인선과 도선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입항 당일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동선을 모니터링하며 부두에서는 접안 유도팀이 정밀 유도를 담당합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군요. 그렇다면 비상 상황 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 상황은 크게 기상 악화, 선박기관 고장, 화재,
충돌 위험 4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에 대해 5단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1단계는 상황 인지 및 관련 부서 통보, 2단계는 위험도 평가 및 대응팀 편성, 3단계는 현장 통제 및 우회로 설정, 4단계는 긴급 대피 및 구조 작업, 5단계는 사후 조치 및 복구입니다. 리베카 헤이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수준의 지식은 단순한 현장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해양 안전이나 항만 보안 관련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직원들과 언론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였나요? 그때 케빈 리가 개입했습니다. 준장님, 혹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조용한 곳에서 리베카 헤이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최은영 씨, 시간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민규가 멀리서 이쪽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세 사람이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구역 사이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비상 대응 절차를 설명하실 때 매우 체계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5단계 분류 방식은 일반적인 매뉴얼입니다. 일반적인 매뉴얼치고는 너무 정확하고 세밀해요. 그리고 아까 차량 사고를 예방하실 때 보여주신 정밀한 계산과 상황 판단. 그런 건 특별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영이 대답하지 않자 리베카 헤이즈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해군 경력이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직감입니다. 30년 넘게 해군에 있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특히 당신의 상황 판단 방식, 정밀한 계산, 침착한 대응, 그리고 그 작은 다핀까지. 리베카 헤이즈가 은영의 옷깃에 달린 답 모양 핀을 가리켰습니다. 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1990년대 초반에. 잠깐. 1990년대 초반. 리베카 헤이즈가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1992년 동해에서 있었던 한미 합동 대잠수함 작전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은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군요. 그때 저도 참여했어요. 미 해군 중위로서 정보장교였죠. 케빈 리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장님, 그렇다면 리베카 헤이즈가 은영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1992년 동해 작전에서 한국 해군 측 신호정보 담당 장교가 있었어요. 콜사인이 아이리스였죠.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은영이 깜짝 놀라며 리베카 헤이즈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때 미군 정보장교였던 리베카 헤이즈입니다. 그때는 중이었고 지금은 준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은영, 당시 해군 소령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당신의 정확한 신호 분석 덕분에 우리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었어요. 아이리스의 보고서는 항상 완벽했죠. 당신도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정보 공유가 매끄러웠어요. 케빈 리가 상황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1992년에 함께 작전을 수행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박민규와 다른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궁금증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교통통제 요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력은 여전해요. 아까 차량 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정밀한 상황 판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리베카 헤이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은영, 오랜만이에요. 3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박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 통역 상황은 어떤가요? 환영식이 곧 시작됩니다. 은영이 무전기에 응답했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환영식 후에 시간이 되시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3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영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케빈 리가 말했습니다. 최은영 씨,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시게 되다니. 은영이 걸어가면서 리베카 헤이즈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33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오후 6시 부산 북항의 공식 행사장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한쪽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민규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리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미군 고위급 장교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은영 씨가 미군 준장과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아는 사이? 그럴 리가. 윤지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영 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케빈 리가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은영 씨, 준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아니요,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케빈 리가 행사장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리베카 헤이즈 준장이 다른 미군 관계자들과 함께 서 있었고 한국 측 항만청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영이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영이 천천히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민규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리베카 헤이즈 준장이 은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케빈 리가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베카 헤이즈 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부산항을 방문하면서 매우 인상 깊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33년 전 한미 합동 해상작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케빈 리가 통역했습니다. 1992년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합동 대잠수함 작전에서 한국 해군 신호정보 담당 장교로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콜사인은 아이리스였습니다. 은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거가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아이리스의 정확한 신호 분석과 상황, 판단 덕분에 우리 연합함대가 적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로로 한국 해군에서는 공로훈장을, 미 해군에서는 감사장을 받으셨습니다. 박민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공로훈장과 미 해군 감사장을 받은 해군 소령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난 아이리스, 최은영 씨의 전문성은 여전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해결하는 모습은 3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은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의 든든한 파트너였던 대한민국 해군 소령 최은영 동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리베카 헤이즈의 경례를 시작으로 함께 온 미군 수행 장교들이 모두 경례를 올렸습니다. 케빈 리도 다른 참모들도 모두 정중한 경례를 보냈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한국 측 관계자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오랜 습관에 따라 경례로 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민간인이지만 33년 전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항만청 관계자가 케빈 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케빈 리가 설명했습니다. 최은영 씨는 1992년 한미 합동 해상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신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작전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 해군 기록에는 아이리스라는 콜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은영 씨가 해군 소령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윤지우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의 영어가,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상황 판단을. 리베카 헤이즈가 경례를 마치고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경례를 주고받게 되네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문성은 여전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리베카 헤이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만 보안과 교통 통제는 결국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정말 몰랐어요. 그런 경력이 있으셨다니.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민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침에 느리다고 지적했던 사람이 해군 소령 출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은영 씨,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한 당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케빈 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케빈 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은영 씨, 준장님께서 내일 아침 개별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시네요. 제안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통통제 요원으로 살던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지우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은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경력이 있으시면서도 지금까지. 과거는 과거예요. 다음 날 아침 부산 북항 VIP 회의실에서 은영과 리베카 헤이즈, 케빈 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최은영, 어젯밤 잠은 잘 잤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못 잤습니다. 이해해요. 갑자기 과거가 드러나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케빈 리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리베카 헤이즈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최은영, 오늘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1992년 작전 이후 왜 해군을 그만두셨나요? 당신 같은 인재는 계속 필요했을 텐데. 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병환으로 고향에 돌아와야 했고, 그때 해군도 인력 감축 시기였어요. 자연스럽게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부산에 계셨나요? 네. 처음에는 해운 회사에서 일했고, 나중에 항만공사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민간업체 소속이고요. 리베카 헤이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항만 업무에 그렇게 정통하신 거군요. 어제 상황 처리를 보니 33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케빈 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과거 경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금 제 일은 교통 통제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죠. 리베카 헤이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서류를 은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미 합동 항만 보안 강화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자문위원요? 네.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항만 보안 시스템 개선 작업입니다. 특히 대형 선박 입출항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개정이 주요 과제예요. 케빈 리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6개월 단기 프로젝트이고 주 2회 회의 참석과 현장 자문이 주요 업무입니다. 물론 현재 일과 병행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은영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당신만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군 경력, 민간 항만 경력, 그리고 현장 경험까지 완벽한 조합이죠. 리베카 헤이즈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은 매뉴얼로 만들어야 할 수준이에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화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은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7세입니다. 너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축적된 경험이 더 중요하죠.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박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은영 씨, 터미널 측에서도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터미널에서요? 박민규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상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은영 씨의 경력과 전문성을. 케빈 리가 박민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관심인가요? 안전 자문력 제안입니다. 터미널 전체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은영이 놀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2개의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박민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까지 제가 은영 씨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나이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은영 씨의 진짜 실력을 몰랐죠. 박민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제안하는 안전 자문역은 어떤 업무인가요? 터미널 전체의 안전 프로토콜 재정비,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비상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은영 씨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은영이 두 제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국제적인 프로젝트, 다른 쪽은 현장 중심의 업무였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말했습니다. 두 제안이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완적일 수 있죠. 케빈 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현장 경험과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어요. 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우가 외곽 동선에서 차량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자신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과도 상의해야 하고.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리베카 헤이즈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민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 씨,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후가 되어 은영은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해군 소령이었다고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67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괜찮을까요? 은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속도보다 사람을 봤어. 숫자보다 안전을 우선시했고, 이제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 사위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럼 이제 더 바빠지는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그날 저녁 은영은 윤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내일부터 외곽 동선을 내가 맡아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혹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 정말요? 좋은 일인가요? 응. 그리고 지우야, 내 체크리스트 원본을 너에게 주고 싶어. 정말요? 하지만 그건 은영 씨 것인데. 이제 내가 자신만의 버전으로 바꿔야 할 때야. 안전은 살아있는 문서거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전화 너머로 윤지우의 감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영 씨. 꼭 잘 사용할게요. 그날 밤 은영은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33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젊은 해군 장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라는 콜사인이 적힌 명찰. 이제 그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부산 북항연수원 강의실에는 한국과 미국의 항만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 항만 보안 세미나라는 현판이 걸린 이곳에서 은영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돌풍 조류 사각지대 3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표준화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한미 합동 프로젝트와 터미널 안전자문 업무를 병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리베카 헤이즈, 케빈 리, 그리고 박민규를 비롯한 터미널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맨 앞줄에 앉은 윤지우였습니다. 그는 은영이 물려준 체크리스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신세대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풍 대응입니다. 풍속 초당 12m 이상에서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회전 반경이 기본 설정보다 15% 확대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은영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도표와 계산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 북서풍 초당 15m 상황에서 특수화물 컨테이너의 회전각도 이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은영이 직접 처리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표준 매뉴얼대로라면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강행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속과 컨테이너 무게, 지게차와의 교차 각도를 종합 계산한 결과 충돌 확률이 73%였습니다. 박민규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 처리 시간은 기존보다 2분 27초 더 걸렸지만 사고 위험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공감하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은영 자문관님, 이런 정밀 계산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은영이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조류 영향 분석입니다. 부산항의 경우 대조기와 소조기의 조류 차이가 최대 1.8m까지 발생합니다. 케빈 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는 미군 측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조류가 강할 때는 대형 선박의 접안 각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부두 크레인의 작업 반경과 컨테이너 트레일러 대기 위치에 영향을 미치죠. 윤지우가 열심히 노트를 적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곽 동선의 책임자가 되어 매일 이런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실습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대조기 만조 시 선박 접안 각도는 평균 2.3도 틀어집니다. 이때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의 최적 위치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은영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자 청중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 관리입니다. 이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에 부산 북항의 3D 모델링이 나타났습니다. 크레인, 컨테이너, 트레일러, 지게차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기준으로 총 7개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크레인 기둥 뒤편 15m 반경과 컨테이너 적재 구역 모서리 부분입니다. 박민규가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느린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항만 사고의 6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통제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영이 실제 사례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부산 북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표준 적용 후 부산 북항의 안전사고는 85%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처리 효율성은 12% 향상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터미널 직원들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른 항만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각 항만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류, 풍향, 부두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 직원들의 교육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 과정은 2주, 심화 과정은 1개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 정도의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 측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미국 항만에 도입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 항만의 경우 규모가 더 크고 자동화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IT 시스템과의 연동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박민규가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 씨, 정말 대단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다니. 혼자 한 건 아니에요. 현장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박민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윤지우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은영 씨,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버전 봤는데 내 것보다 더 좋던데. 정말요? 은영 씨가 기초를 잘 만들어주셔서 가능했어요.
리베카 헤이즈가 다가왔습니다. 최은영, 오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미 해군 본부에서도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제안이요? 케빈 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항만 안전 컨퍼런스 발표 초청입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요? 네. 런던에서 열리는 행사예요. 전 세계 항만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죠. 은영이 망설였습니다. 해외는 좀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와 공유할 기회예요. 그때 실습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 은영 씨 어디 계세요? 김대성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외곽 동선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우가 처음 보는 상황이라 당황하고 있어요. 은영이 즉시 일어섰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강풍에 해무까지 겹쳤어요. 시야가 50m도 안 돼요. 은영이 리베카 헤이즈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현장 상황이. 당연히 가야죠. 우리도 따라가서 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실습장으로 향했습니다. 실습장에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모의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해무 발생기와 강풍 시뮬레이터로 위험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안전하게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영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침착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지? 시야? 아니야. 소리야. 은영이 윤지우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봐. 트레일러 엔진 소리, 바람 소리, 크레인 소리. 모든 소리가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 윤지우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트레일러는 12시 방향에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고, 바람은 북서풍. 크레인은 2시 방향에서 작업 중이에요. 맞아. 이제 안전한 경로를 계산해봐. 윤지우가 천천히 수신호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야는 제한적이었지만 소리와 바람의 방향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현재 위치에서 정지. 바람 방향 확인 후 좌측으로 천천히 이동. 트레일러가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해무 속에서도 안전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없는데도 저렇게 정확하게. 소리만으로도 가능하구나. 10분 후 트레일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윤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어요. 은영이 윤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베테랑이 됐네. 박민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은영 씨, 이런 교육 방법까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효율성도 안전이 전제되어야 진짜 효율성이죠. 리베카 헤이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은영, 이런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서요. 당신의 노하우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가 있어요. 케빈 리가 덧붙였습니다. 런던 컨퍼런스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윤지우가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박민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요. 생각해 보겠어요. 시간은 충분해요. 6개월 후 일정이니까요. 세미나가 모두 끝난 후 저녁 무렵 은영과 리베카 헤이즈, 케빈 리가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베카 헤이즈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3년 전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적을 찾았다면 지금은 바다에서 안전을 지키고 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은 같아요. 케빈 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현재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지우 같은 후배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후배 양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리베카 헤이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은영, 33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줄은 몰랐어요. 세 사람이 창밖으로 부산항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불빛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리스가 아닌 은영이면 돼요. 리베카 헤이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은영 씨가 더 좋아요. 부산 북항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지우가 외곽 동선 구역에서 체크리스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물려준 원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3세대 안전 매뉴얼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적절히 섞여 있고 새로운 기술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람은 남동풍, 조류는 소조기 하강. 특이사항 없음. 윤지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은영에게 배운 노하우가 이제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민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제 안전기록이 또 경신됐어. 연속 180일 무사고 달성이야. 정말요? 은영씨 시스템 도입한 후로 정말 달라졌어. 사고는 줄고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박민규는 이제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은영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본부 사무실에서는 은영이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 항만 보안 프로젝트와 터미널 안전자문 업무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런던에서 온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IMO 글로벌 항만 안전 컨퍼런스 기조연설 요청서였습니다. 이제 은영의 이름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항만 안전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것은 김대성이었습니다. 네, 대성 씨. 런던 가시는 거 확정하셨다면서요? 네. 다음 달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대단해요. 우리 터미널 출신이 세계 무대에서 발표하다니. 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김대성이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영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20년 넘게 크레인 운전했지만 안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후에 은영은 연수원에서 마지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항만에서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의였습니다. 안전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전율을 1분 단축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안전을 우선시할 때 진짜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청중석에서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적 압박이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고가 한 번 나면 모든 실적이 무의미해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참가자들이 은영에게 질문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항만에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배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베테랑 직원들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방법이 있나요? 은영이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경험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은영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런던에서 발표하신다면서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67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국에서도 할머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어디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단다.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야.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날 밤, 은영은 사물함에서 꺼낸 바랜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992년 작전 지휘실의 젊은 해군 장교들. 그리고 아이리스라고 적힌 명찰. 이제 그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다시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은영은 마지막으로 외곽 동선 구역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윤지우의 영역이었습니다. 윤지우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아, 은영 씨. 일찍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정말 아쉬워요. 은영 씨가 계시면 든든했는데. 은영이 윤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내 방식대로 발전시켜 나가면 돼. 은영 씨가 만드신 기초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초는 발전시키라고 있는 거야. 안전 매뉴얼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은영이 작은 단 모양의 핀을 제복에서 떼어내 윤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은영 씨 것인데. 이제 내 것이야. 3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의미를 이어가는 거야. 윤지우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핀을 받았습니다. 꼭 잘 지킬게요. 지키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야. 너만의 방식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동풍이었습니다. 은영이 마지막으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좋네.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될 거야. 윤지우가 체크리스트에 바람의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도 은영처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걸어가면서 뒤돌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부산 북항의 새벽 풍경.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안전하게 움직이고 훈련받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축적된 경험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곳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영이 뿌린 안전의 씨앗이 이곳 부산 북항에서 그리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테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또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그 바람을 읽고 위험을 예측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영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